본 주제를 발표하실 김진덕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대표님은 현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로 재직 중이시고 사회적 기업 생태떡과 협동조합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김진덕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제로 잡은 거는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농업의 변화의 발전 방향인데, 아까 이제 성명 발표자 하시는 분들께서 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조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현장은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저는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도시농업을 운동을 초기에 시작해오고 해왔던 풀뿌리 시민단체들 중심의 전국 조직입니다. 그래서 90여 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지역협의회도 구성하고 있고 이렇게 모여서 전국협의회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풀뿌리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에 대한 얘기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운동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배경과 과정, 그 다음에 성과, 그 다음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도시농업 운동의 배경은 저는 커다랗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현재로도 마찬가지로 가밀화된 도시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농업의 위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시작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시농업 운동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해서 가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와 농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도시농업의 성장 배경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도시농업 자체는 이미 예전부터 골목길이라든가 또 무당경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행해져 왔었죠. 주말 농장 형태로도 이런 것 이렇게 해왔었는데, 시민사회에서 도시농업 운동을 시작한 건 한 2005년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농운동본부에서 그 도시농업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2005년에 예비 기농자를 위한 농사 교육의 일환으로 도시농부학교가 개설됩니다. 그러니까 기농을 당장 할 수가 없는데 농사를 좀 배워서 기농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도시농부학교가 진행되는데, 이게 9개월 과정이었어요. 거의 1년, 7년, 9개월 정도 과정을 해서 2005년도에 1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졸업생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활동들을 촉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기농운동부에 했었던 도시농부학교의 경장 철학은 농사를 통한 자립적인 삶이라든가 생태순환, 무기순환 농법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면서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제초제를 쓰지 않고 화학비를 쓰지 않고 또 기계로 경험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토종 씨앗을 보관하고 자가 버름을 만들어서 쓰고 이를 함께하는 공동체 농사라고 하는 3지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 활동의 확산을 위해서 상자텃밭 보급 사업이 2007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상자텃밭은 처음에 텃밭 상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아이디어는 흑살림의 이태근 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텃밭 보급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사교육과 공동체 활동이 결합된 공동체 농장들이 곳곳에서 운영이 되었고요. 경기도 고양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리고 2007년도에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의제를 지역사회의 의제인 복지와 교육, 환경, 공동체의 의제와 연결시켜내는 활동들을 시작하면서 각지의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도시농업 네트워크고, 영등포 이런 데 금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들을 갖는 단체들이 많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이 추진화가 되고, 그래서 강명시가 처음으로 2009년도에, 수원시 2010년도, 강동구리 2011년 1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제정 이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힘을 입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순서들을 겪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도시노 운동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 도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 시기에 상당히 많았어요. 멜라민 파동이라든가 뭐 중국산 농량 문제라든가 배추 파동 이런 거에서 먹거리를 스스로 경작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많이 강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밀한 도시에서 피폐된 삶에 대한 여가 문제라든가 생산적 노동과 건강과 치유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해결하자고 하는 운동이 도시농업 운동의 사회적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단순히 이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환경, 먹을거리, 여가문화, 복지, 교육, 일자리 이거 다 통틀어서 이제 통합적인 그런 역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뿔뿔이 시민단체에서 이 도시농업에 주목을 하고 도시농업 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게 행정 조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어묵한가게 다 이제 조각조각 나고 연관성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도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얘기하는 도시농업의 정의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해서 도시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위키백과에 이렇게 계속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이제 지난 10년간의 그런 발전의 과정들을 보면은 저는 도시농업이 생명이 자라는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인구 집안에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공간에서 저렇게 식물들을 기르면서, 그리고 도시 양봉이라든가 또 토종 씨앗 도서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퇴비 지렁이를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자가퇴비 만드는 그런 자원순환의 활동들을 통해서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촉진시켜왔다. 그리고 공동체 형성에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에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은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들의 목록들을 보면은 그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을 만들어서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지역순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도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직은 이제 전후방 사업에서 좀 더 면밀하게 지원이 되고 이제 활성화될 측면도 있지만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계속 도전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 텃밭을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텃밭 강사 활동을 해서 어린이집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시 양봉, 텃밭을 조성해서 디자인하거나 제작을 하는 것, 적정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 그 다음에 자원순환을 주제로 해서 커피집업이라든가 마군탭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회적 공헌하는 활동, 마을부엌하고 동네 정비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이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생애 주기별로 이제 다양하게 남녀노소가 도시농업 공간에서 그런 건강과 치유, 그다음에 평생 교육의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이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욕구들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 수립의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저는 도시농업이 가졌던 커다란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먹거리의 생산 유통과 소비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이제 거리를 좁히는 역할들을 계속 해왔다. 그리고 그런 도시형 농구시장이라든가 그리고 공유부업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돌봄과 연결되기도 하고 또 생생상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도시농업의 양적 확대 시기라고 저는 보는데 지난 10년의 과정이
법 제도화의 성과로 양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졌지만은 법 제도가 포괄하고 있는 도시로의 영역이 상당히 좁다 보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상당히 발전을 했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분양되는 상점떡밥과 주말농장이 도시농업의 하나의 트렌드 마크처럼 딱 인상적으로 굳어져 버린 거.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개인적인 공간으로서의 점유 공간으로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직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제기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적 확대기 도시농업 운동에서 이제 새로운 의제로 들어온 것이 과연 도시농부는 어떤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200만이 도시농업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과연 진정한 도시농부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게 저희 시민사회 쪽에서 계속 의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착한 농부는 착한 농사를 짓지만은 이렇게 나쁜 농부는 나쁜 농사를 짓거든요. 해악을 끼치는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농부를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도시농부의 상을 정립하는 것. 도시농부 선언문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가치 발굴과 에서의 이제 그런 지속 가능 발전 SDGs와 관련된 거라든가 또 헤비타트 앤 포용도시 의제와 도시농업을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공공성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제기가 됐는데 시민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도시농업의 어떤 이제 공동체 텃밭이라든가 아주 훌륭한 공간이 있으면은 한 2, 3년 지나면은 싹 개발되고 사라져버리고 또 다시 출발하고 다시 출발하다 보니까 어느 안정적인 그런 계속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농업의 토대가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그 시애틀의 핀패치 커뮤니티 가든 같은 경우 30년, 40년 쭉 되면서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형성되는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공간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짧은 기간에 이제 사라지는 텃밭들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 사라졌을까요? 이렇게 되짚어 보면 사실은 그곳에는 도시농업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하는 것들이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분양되는 개인 중심의 이제 가치 활동에서 이제 공동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의 공간이 개방되고 공유되고 그 공적 가치가 실천되는 그런 공공성의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도시농업의 어쨌든 정체적인 분위기도 있지만은 비참여자가 바라봤을 때 도시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강해져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 안에서의 실천 공간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내가 참여 의사가 있어도 참여 기회를 계속 갖지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소위 반대 세력으로 차라리 저기를 공공주말농장이나 저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아파트 값을 더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바뀐다는 거죠. 얘가 강동구에 있는 명의근린공원에 파믹스 센터도 있고 공동체 이제 농장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다 사라지는 게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자마자 이제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계속 민원을 넣어갖고 저걸 없애고 공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비참여자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가게끔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서 도시농업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공공성의 핵심 가치는 저는 일단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간 자체가 점유되는 게 아니라 폐쇄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개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과 시설이 공유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정책 수혜자는 모든 시민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공구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이제 추첨이 돼가지고 자기가 당첨이 되면은 이게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애착이 생기면서 정유 공간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시민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내가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도 그 공간이 폐쇄 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참여자도 거기서 자기의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죠, 실천을. 그래서 뭐 픽배치 커뮤니티 가든에는 8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의무조항이 만들어진 것처럼 공공주말농장이나 공적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실천 활동은 우리 참여자들의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과 참여와 자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게 도시농업에서 공공성의 핵심 가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이제 덧붙여갖고 또 하나가 이제 나온 거 바로 기후위기에 이제 새로운 의제가 덧붙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돼서는 저는 핵심적인 문제는 탄소 중립의 문제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포용적이면 회복 탄력적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저는 도시농업은 생물 다양성과 탄소 흡수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하게는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갖게끔 하는 이제 그런 먹거리의 순환 구조라든가 공동체 또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이 두 가지 역할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인가 그때 서울 도시농업 국제 컨퍼런스를 할 때 세계 도시 농부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도시 농부 선언문을 참여자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농업의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도시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공공성, 공적적 가치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가 저는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주말농장에 자원순환 시설이 있어야 되고 빗물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민국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농부 선언문인데요. 이 선언문은 2016년 4월 11일 도시농업날 기념 행사를 국회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발표를 해서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농업 관리사가 과연 누굴까 아니면 도시농업 활동가가 누굴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자꾸 이게 지구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가치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도시농부란 어떤 사람이 도시농부랑 이냐라고 하는 거 안에서 저희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처음 만들 때는 목표가 도시농부 10만 양병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농부가 10만 명이 되면은 인천을 바꾸실 거다. 저는 이제 전국 대표하면서 이제 도시농부 100만 양병설입니다. 진정한 도시농부 100만 명만 있으면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농업 문제라든가 그런 도시의 환경 문제라든가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농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240만이라고 하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알짜배기 도시농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농부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쭉 보시면은 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베를린 경제선언문을 이제 그 이창호 박사님이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인용을 하고 우리가 막 그걸 추가를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농부의 삶, 그 다음에 공동체 톡까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 도시농업하고 이제 일반 농업 단체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간담회 있을 때 도시농업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도시농부 선언문을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농민 단체에서 와 이게 도시농업이야 훌륭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농업의 가치가 통하면은 저는 그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의제를 이제는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활성화하는 것, 그래서 참여자뿐만 아니라 비참여자 모두에게 좋은 도시농업 공공성을 만들어내는 것 필요하다고 보고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도시농업, 그래서 탄소 농업도 하고 뭐 자원순환, 초록도시 이런 의제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한 사람의 변화가 지구를 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 도시농부가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기후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삶의 그런 방식을 배워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도시농업에 교육할 수 있는 가장 환경교육, 시민들을 위한 환경교육에서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후농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탄소 중립 시민을 만드는 게 도시농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도시농업, 또 생물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도시농업, 기후위기 시대 생태 전환의 핵심 도시농업, 이런 이제 키워드를 앞으로 많이 도시농업 쪽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협력과 연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창의적인 도전과 실험이 저는 일정 부분 중단된 게 상당히 이렇게 저희 단체의 입장에서도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 정책이 이제 구도화되고 발전화되면은 그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보조금 사업의 영역에만 쫙 줄을 서고 의존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확장적인 영역의 활동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둘 다 망한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저는 그런 도시농업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확장하고 실험하고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지 저변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이가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단체의 실험과 도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이제 지지와 응원하는 방식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농업이 농업의 가치를 이제 국민적으로 이해시킨다라고 하는 그 도농상생의 가치적인 측면만 공유를 했는데, 이제는 3차 원년 계획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도농교육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바로 이제 소농과 연대하는 도시농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활동을 했던 것도 토종 씨앗 운동을 해왔던 단체 농가들도 다 소농이거든요. 전국 여성 농민회도 소농이고, 토종 시드림에 있는 여러 가지 소농이거든요. 이 소농하고 도시농부들하고 계속 교류를 해왔고, 또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도 소농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시농업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기농하시는 분들도 소농으로 접근하게 되고, 이 소농자들이 또 판로와 여러 가지를 매개하는 것도 그런 도시농업 인구들이 많다고 하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소농과 연대하는 소농의 저수지로서의 도시농업,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국사회 협업은 이제 촉진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가 학교 텃밭 이런 것들은 좀 더 제도화시켜서 도시농업 쪽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교 텃밭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민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서 이제 뭐 전 지역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또 자원순환, 환경과 관련된 것도 타국사회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도시농업에서 이제 국민농업으로의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이제 그려나가야 될 때는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뭐 치유농업이니 사회적 농업이니 도시농업이니 자꾸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키다 보면은 농업의 큰 가치를 갖고 이제 똘똘 뭉쳐야 될 때 다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도시농업과를 만들고 도시농업 진흥청을 뭐 이렇게 저는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과를 만들면은 국민농업과를 만들어서 도시농업 분야, 뭐 기초, 뭐 이제 그 다음에 학교 그 식생활 교육을 하는 이렇게 육관 부서 하나도 계속
계속 이제 하나로 뭉쳐지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해왔던 도시농업 운동이 사실은 이제 시민들과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농업으로서의 국민농업으로 발전하는 것들, 이게 이제 저는 앞으로 큰 그림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